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2일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리고 또 ARF 회담에서 남북 문제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김계관 제1부상을 7월 28일에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남북 회담이 열리고 북미 대화가 열리고 또 육자회담이 제대로 진전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 대화 관계 개선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촉구를 했고 7월 4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남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 평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안 되는 조건보다 되는 조건을 말하고 해결적인 이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생과 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기를 권고하면서 우선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를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강산도 재개하고 북한에 진출한 기업 활동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달려 있습니다. 어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앞에서 희망시국회의 200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시국회의를 주도하신 정동영 최고위원의 요구에 특히 지하에 말씀을 드리고 천정배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 원혜영 의원 등 우리 당의 의원과 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은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인간적인 정리해고, 두 번째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 세 번째 양극화의 진원이 되고 있는 재벌 문제, 이것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재벌 기업의 부당한 정리해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85 크레인에서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권력이나 사설 용역에 의한 강제 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진중공업 문제가 노사 문제이고 노사 양측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사 간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정부는 분명히 그 중재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극 관심을 표명하고 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국회는 조남호 회장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특히 정부 여당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사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문회 개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서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서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노동특별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수백만 조선소의 사업 실태를 파악을 하고 특히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도 준비를 해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분명히 따지고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경찰에서 공공연히 3차 희망버스에 대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공권력이나 사설용어 능력을 통한 강제 진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권력 투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주민이 자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어제 민주당의 한 축이 되고 또 다른 야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한진 문제 해결 김진숙 민노총지도위원회 귀환을 위해서 시국회의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재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관심의 축이 경제민주주의로 옮아가고 있다. 걸 상징합니다. 경제민주주의.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여러 세력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6.15 공동위원회, 민변, 민주화교수협의회,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백만밀란, 우리 사회의 양심 세력과 민주진보 세력을 거의 망라해서 사당 아니 창조당, 사회당, 야권 정당은 모두가 다 결합해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행동의 시동을 걸었다고. 한나라당은 분명히 반노동 세력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예사로 짓밟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음이 낭자합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짓밟히고 있는 약자와 확실하게 연대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민주진보 세력이 함께하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벌개혁,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보편복지 이 양날개로 간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고 이제 드디어 민주당이 진보적 민주당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 양날개가 갖추어진 겁니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잡고자 하거든 길을 제시해라 하는 것인데 바로 민주당이 이것을 깃발에 아로 새겼고 이것을 민주당의 정체성의 중심에 새겨놓은 겁니다. 보편적 복지, 저는 우리가 그동안 연초에 3+1 정책 발표 등을 통해서 이걸 선제하고 선도한 굉장히 큰
전략적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틀을 깨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너무 이른바 복지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 하면서 증세 복지까지 꺼내들고 있는 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던 입장입니다만 대개 한 20조 원짜리 규모를 통해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런 틀을 과감하게 깨고 원점에서부터 확고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다시 집권하고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국가 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내겠다. 국가 운영의 철학을 바꿔내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림과 청산인을 국민에게 쥐어줄 때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때 숙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재벌개혁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가야 합니다. 정권 교체하면 조나모시 같은 악덕 대기업 기업주 법 위반이 있다면 사법 처리도 불사한다는 이런 각오를 천명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도 법 앞에 평등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불법 부당, 용역 폭력, 한진 중공업 그 조선소 자리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3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원래 조나무시 것도 아닙니다. 대한조선공사 공기업을 돌아받은 것입니다. 어제 시국회의에서 정리해고 없이 경영할 자신이 없거든 반환하라. 공기업 아니냐 하는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야당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멋대로 본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자기들은 배당 잔치하면서 웃어가면서 정리해고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잔인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정권 잡으면 재벌 개혁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가 온다고 봅니다. 절대 오락가락 안 됩니다. 흐지부지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 정체 하락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정체성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왜 민주당 하는가? 왜 한나라당과 다른가? 하는 것을 저는 보편적 복지 국가의 건설, 경제 민주화 이 두 개 그리고 또 확고한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 견지 이 3축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민주당의 역사요. 민주당의 정체성이요. 민주당의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시국회의의 의미가 작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그 결의사항으로 조나모시 청문회 그 관철을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편다. 또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운동 이런 결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김비호 민주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이 오늘 일주일째입니다.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의원 보호단 김진숙 씨를 지키고 또 그 단식하는 우리 당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내려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가 이 한진 문제를 포함해서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제 정당 대표자 회담 제안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또 국민의 많은 걱정이 있은 연후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남북 비핵화 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회담 재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완 장관은 비핵화 회담을 남북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남북 대화의 재개 또 북미회담의 재개를 환영하면서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의한 등 떠밀린 마지못한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대화의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능동적인 대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대화에서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대화를 하는 바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정권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역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대화라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고 남북이 대화를 주도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국경권 신세에서는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아마 8.15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기를 이 정권은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북한은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북한도 자세를 제대로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됩니다. 곧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회담을 이끌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연세들이 드시는 것 우리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핵화 6자회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이 정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이 정권의 대북 라인으로는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북 라인 교체가 절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대북 라인을 구축해서 당장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 매우 묵은 과제들을 이 정권이 제대로 잘 감당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과부가 지난주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인데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두 가지 이유인데, 또 이에 앞서서 교육과부는 올 상반기에 특별교육 교부금을 집행을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제외를 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2,700억 정도를 배분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교육과부의 진보 교육감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교육감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이은 진보 교육감 탄압 제2탄이다. 교육과부가 교육감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부금 유보 조치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이건 폭력입니다. 교육과부가 정말 문제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김상곤 교육감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쓴 경험을 교육과부가 하고 나서 또 굳이 우리 전북교육감을 고발하는 것, 진보교육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대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부금 배정도 정말 한심한 행정입니다. 국가 예산이 무슨 쌈짓돈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주는 용돈처럼
취급하는 교과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과연 현 정부와 교육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탄압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에 대한 탄압, 민주적 교육 자체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저도 환영합니다. 정부 당국의 노력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북의 비핵화 회담에 이어서 북미 회담도 곧 성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통해서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6자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으면 6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반평화 대결론의 또 다른 버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문제를 6자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6자 회담을 진행하는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미제 상태로 남겨두고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자 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로 연평도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올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의 견해 차이가 극명한 만큼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6개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된 전제 조건을 달아서 회담의 장애를 조성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과 한나라당의 전향적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태는 비단 평화의 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난해 말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에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되고 해군, 또 시공사와 주민, 평화활동가들 사이에 마찰이 심해지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5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고건일 반대 대책위 위원장, 평화활동가 송창호 박사가 연행되었고 또 고건일, 송강호 두 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현호 경찰청장이 제주를 방문한 이후에 경찰 병력을 마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검문 검색에 나서는 등 강정마을 구럼비로 진입하는 농로를 폐쇄하고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려는 움직임마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견지해왔고 또 야5당이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조사활동을 전개해 조만간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공동으로 제주 강정 진입로 원천 봉쇄 및 공권력 투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있을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또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에 또 제주 야5당 주최 규탄 기자회견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사 진행을 위한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자제와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석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제 단지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당한 정예고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2차 희망버스 때 만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성이 어제로 2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저는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제안을 했듯이 야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처리를 위한 그런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성사시켜서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IMF 때 정리해고 조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아주 이것을 엄격한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조자룡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이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더 엄격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식 발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가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이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재판 중인 사항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주민투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 주민투표 추진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반대에 관해서 시민들 서명을 받아놓고 실제 투표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등 선택형 주민투표로 바뀌어서 정책 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교육청 안은 단계적인 전체 무상급식이고 서울시 안은 단계적 50%까지 무상급식이라는 점에서 교육청 안을 왜곡할 우려가 있게 투표 문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주민투표 서명 문제 또 청구 심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이 총체적인 위법인 이 주민투표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혈세 200억을 사용하려는 이 파렴치한 작대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악덕 기업주라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온 국민이 이건 아니다. 적어도 그 기업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 채 장기회에 도피하고 있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나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많은 기업주다라고 규탄하는 이런 기업주가 바로 악덕 기업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리해고 문제는 이제 노동자들을 마치 장사 안 되는 가게 떨이 세일하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용인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고
분노의 화산이 폭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과연 한진중공업이 말하듯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인 것인지 이걸 따져보자는 것이 국회 청문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 조남호 회장. 국회의 책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권위까지도 짓밟고 있는 그런 작태입니다. 국회의 권위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짓밟혀온 것만도 문제인데 이렇게 대기업과 재벌에 의해서까지 무시당하고 짓밟힌다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조남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온 당력을 다해서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출석 관철시킬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주저 없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조남호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국회의 권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요구합니다. 강장마을 해군 기지 문제는 우리 이인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전투경찰이 강정마을로 진입을 해서 세 군데 거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조현호 경찰청장의 서귀포 경찰서 방문 이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경찰의 작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밤샘 농성으로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정마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정부와 주민들이 더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상황이 아직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서두른다 그러면 용산 참사에 이은 제2의 강정마을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경찰은 지금 당장 무리한 공권 행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한진중공업 문제는 지금까지 마치 야당만이 주장하고 또 야당이 해결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문제는 반쪽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게 해결을 촉구함과 더불어서 소위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이 외국에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이 조남호 회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꼭 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시장의 개인 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투표에 들어가는 180여 원의 예산이 있다면 이 여름방학 동안 굶고 있는 43만 명의 결식 아동에게 제발 밥을 먹였으면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권고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43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습니다. 정책위에서 정책위 부의장단을 공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85명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최고위원 회의 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